네, 안녕하세요. 대한오목협회 소속 장은민 3단입니다. 지난 4월 30일 중국 신타이시에서 팀 월드 챔피언십이 열렸는데요. 팀 월드 챔피언십은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월드 챔피언십, 즉 국제 대회인데도 앞에 팀이 붙어 있죠. 이것은 작년에 있었던 월드 챔피언십은 개인전이었고 이번 팀 월드 챔피언십은 국가 대항전이자 팀이 4대4로 붙는 경기를 의미합니다. 네, 이번 TWC에서는 이제 한국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강상민 6단, 이호준 5단, 박도영 A 5단, 장은민 2단, 김규현 8단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이번 TWC에 한국 팀이 참가한 것은 지난 2002년, 22년 전에 TWC 대회에 한국 팀이 참가하고 난 뒤에 22년 만에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네, 그래요. 이번 대회에서 각 팀들이 얻은 성적은 이렇게 됩니다. 중국 2팀, 중국 2군 팀이 26.5점, 전체 점수 26.5점으로 우승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 1팀, 중국 3팀이 각각 1, 2, 3등을 전체 석권을 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한국 팀은 여기에서 7등을 차지했는데요. 여기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성적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 팀의 1번 치드였던 강상민 기사가 4승 1무 4패라는 굉장한 호성적을 거뒀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점은 바로 중국의 1시드인 메이판 선수를 이기고 또한 일본의 최강급 기사 중 한 분인 나카야마 토모하루 기사와 무승부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괄목할 만한 성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AT는 이번 TWC는 10개의 팀이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TWC는 9라운드를 진행하여 풀리그를 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 풀리그를 할 때 한 가지 조건이 들어가는 게 바로 같은 협회는 먼저 만나도록 대진을 짭니다. 그래서 첫 라운드에 일본 1팀과 일본 2팀, 그리고 중국 1팀과 중국 3팀이 만나게 됐습니다. 중국 2팀은 이제 2라운드와 3라운드에 1팀과 3팀을 상대하게 되겠죠. 그래야 해서 이번에 바라볼 대국은 1라운드에서 있었던 가장 명국이라고 생각되는 대국인 중국 1팀의 1시드 메이판 기사와 중국 3팀의 1시드 왕칭칭 기사와의 대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웨이판 선수에 대해 알아보고 갈 텐데요. 웨이판 선수는 중국의 오목 기사로서 2003년에 오목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지 5년 만에 2008년에 차이니스 내셔널 챔피언십에 우승을 하면서 중국 최강의 기사들 중에 한 명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그리고 우선 그 사이 국내 대회에서의 여러 가지 호성적들이 있었지만 국제 대회만을 바라보았을 때 2017년 QT 퀄리피케이션 토너먼트라고 하여 AT를 가기 전 단계의 대회에서 2위를 하여 AT로 진출하여 8등을 하고 그 다음 2019년 AT는 6위라는 좋은 성적을 얻고 무려 23년 AT 작년에 있었던 월드 챔피언십에서는 1패로 준우승을 하는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2023년 WRO라는 대회는 안지 대회라고 흔히 부르는 대회인데 이게 공식적인 세계 대회는 아니지만 일단 세계 대회 반열에 들어가고 또한 상금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선수들의 수준이 엄청 높다는 특징이 있는데 그 대회에서도 준우승을 하게 되며 확실하게 현 시점에 중국 최강자 중 한 명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한 심지어 2024년 2월에 있었던 중국 전국대회 차이니스 내셔널 챔피언십을 우승합니다. 그 대회는 이번 팀월드 챔피언십의 선수 선발을 겸하고 있었던 대회이기 때문에 우승을 하여 1군의 1시드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9라운드에서 7라운드를 출전하여 4승 2무 1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상대인 왕칭칭 선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왕칭칭 선수는 이제 압도적인 여성 1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이제 2009년 오목을 시작하여서 2013년 AT를 출전하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 AT를 출전한 여성 기사는 역대 율리아 사브라소바를 제외하면 왕칭칭 기사밖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또 대단한 것은 여기서 2014 전국대회 우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굳이 여기에 적어놓은 이유는 바로 오픈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남성부를 전부 포함해서 2014년에 우승을 거두었습니다. 단순히 여자라서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시 24살, 한국 나이 24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고수들을 전부 밀어내고 우승을 했다는 것이 엄청난 것이죠. 또한 이런저런 것도 있고 2023년 WT 전승 우승이라고 나와 있는데 WT는 워맨 토너먼트 세계대회에 있는 여자부 리그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강한 상대들이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압도적으로 찍어 누르며 전승 우승을 차지하셨습니다. 또한 올해 2월에 있었던 마찬가지로 전국대회 여자부 우승을 하여 여자팀 1시드가 되었는데 TWC에서 1시드 중 최고점을 차지한 두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6승 2무 1패 전체 7점을 획득하게 되었는데요. 중국팀 2시드에서 5승 4무 1패를 하여 7점을 획득한 황리친 선수와 동점입니다. 정말 엄청난 호성적을 거두게 되었죠. 네, 그리하여서 1라운드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네, 우선 왕칭칭 선수가 1수를 두면서 경기가 진행됩니다. 네, 이번에 대회에서 사용되었던 타라우치 룰은 기존 전에 쓰였던 세계대회에 쓰였던 룰들인 소시로프 룰, 야마고치 룰, 클래식 룰과는 다르게 한 명이 주영을 깔고서 게임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자세한 룰에 대한 설명은 설명창이나 댓글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왕칭칭 선수가 1수를 착수하고 웨이판 선수가 스왑을 합니다. 그래야 해서 왕칭칭 선수가 직접 주영과 간접 주영에서 간접 주영을 선택하여 착수합니다. 그래서 웨이판 선수가 자주 두어왔던 주영이 샤월 주영과 은월 주영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해성 주영을 꺼내게 됩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샤월 주영은 왕칭칭 선수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거의 왕칭칭 선수는 협계월의 장인급이라고 불리는 선수이기 때문에 피한 것으로 보이고요. 은월은 당연히 상대가 준비해 와서 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해성이 깔렸는데 왕칭칭 선수는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 중에 하나인 이 자리 소성 환원 모양을 둡니다. 사실상 해성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모양 3개를 꼽으라고 하면은 무조건 들어가야 할 사수라고 생각되는 사수이죠. 네, 그런 만큼 당연히 웨이판 선수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고 여기서 스왑을 합니다. 그래야 왕칭칭 선수는 여러가지 가능한 자리들 중에서도 가장 흑백이 동등하다고 알려진 이 오수를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에서 웨이판 선수는 흑을 잡을 수도 있고 백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평소에 백을 선호하던 모습과는 다르게 흑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육수를 두는 사람이 백인 선수가 왕칭칭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정석까지는 착수가 되었고 여기에서 흑이 선택할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있고요. 이 자리가 있습니다.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정석은 바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흑이 이쪽에서 모양을 펼치게 되는 게 가장 유명하고 많이 쓰이는 라인이죠. 그래서 웨이판 선수가 이 자리를 선택합니다. 아마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백이 이 자리를 두지 않으면은 힘들기도 하고 왕칭칭 선수가 이것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해서 왕칭칭 선수는 이 자리 말고도 다음에 가능한 자리인 이 자리를 두게 되는데 이 자리는 이제 흑이 이기는 정도로 완전히 확 게임이 넘어가진 않지만 백이 아무래도 이후로 상당히 불편하게 되는 진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일단 웨이판 선수는 여기 3을 막아야 되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막으면 3을 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백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진행을 선택하지 않고요. 이 자리를 막게 됩니다. 여기서 제 생각에 왕칭칭 선수들은 아마 이 3을 치는 것부터 해서
정확한 정석을 알지 못했을 확률이 조금 높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고 하면은 굉장히 백승처럼 보이고 또한 흙이 대응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한 가지 모양이 있는데요.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 백승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가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4와 3을 쳐서 이 자리에 33금수를 만들어 놓고 바로 33금수를 압박하는 자리를 두게 됩니다. 정수 자리는 여기서 33 자리를 꾹 눌러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방금 보았던 이 진행이 100이 엄청나게 좋아 보이고 이길 것 같은 갈래가 하나 있지만 그것이 흙이 정확히 대응하고 나면 흙이 이기게 되는 그런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흙은 뭐 물론 이 당장 33 자리를 100이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을 빼면 100이 띵사를 쳐서 바로 흙이 지게 되는 그런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뭐 흙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방의 3-3 압박을 없애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 자리를 막는 법이 있겠죠. 하지만 여기에서 딱 두 가지 빼고는 전부 흙이 집니다. 바로 이 자리로 3-3을 없애는 것과 이 자리를 그냥 막는 것인데요. 이것도 100이 아무래도 편해지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막는 것이 가장 편안한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왕칭칭 선수가 3-3금수를 압박한 자리를 둔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바로 2-3을 치고 2-3을 위로 막았을 때는 백승이 있기 때문에 밑으로 막았을 때 이 자리를 가게 됩니다. 이 자리의 의미는 이제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3을 쳤을 때의 VCF가 있기 때문에 100이 이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VCF를 없앰과 동시에 여기 그러니까 VCF를 없앰과 동시에 만약 VCF만 없앴다는 가정하에 이런 식으로 100이 이기게 되는 이 각까지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자리는 이렇게 3을 치고 이 자리를 막는 것과 이렇게 3을 치고 3을 치는 것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이 3을 치고 뭐 바로 빠질 수는 없는 게 4가 있고 4-3 VCF가 있기 때문에 이 VCF를 2-3까지 쳐서 막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네, 하지만 근데 이것이 흙이 유일하게 좋게 가는 길입니다. 또한 여기에서도 당장 빠질 수는 없어요. VCF가 또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것까지도 해결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나 메이판 선수가 이제 이 자리까지 정확하게 착수를 하게 되면서 이제 100은 가망이 좀 없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기에서 왕칭칭 선수는 이제 상변에서 백승각이 없다고 판단을 하여서 하변을 막으러 갑니다. 여기에서 메이판 선수는 정확한 공격들을 잘 찾아내는데요. 바로 이 띵3을 치는 것입니다. 우선 뭐 이거 그냥 가운데로 막더라도 이 4-3이 4로 인해 막히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보시다시피 3이 두 개 생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3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를 쳐서 막아놓고 나서 4-3 자리를 어떻게든 없애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없애는 거는 전부 흑승이 나기 때문에 바로 이 자리를 막아두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메이판 선수는 당장 상변에 흑승이 있다는 판단을 하지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변으로 가고 난 뒤에도 상변은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런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우선 4를 쳐서 하변으로 갈 기회를 더 늘리고 이 자리로 4-3 노림수까지 두어주면서 수를 확실하게 늘려줍니다. 네, 일단은 4-3 자리를 막는 여러 가지 선택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왕칭칭 선수는 확실한 수비 자리인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웨이판 선수는 이 4 자리를 막으면서 흑의 공격 자리를 여러 가지 늘릴 수 있는 이 자리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칭칭 선수가 이 자리를 두면서 상변에 4-4 자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것은 일단 이기겠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단순히 이런 식으로 두어서 상변에 있는 흙 모양을 좀 깎고 또한 이 대각선에 2-3을 만들어 둠으로써 상변을 막을 기회를 한 가지 정도 더 늘려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하여 다음 수로 이 자리를 막으러 왔는데요. 이 자리는 이제 왜 막냐 하면은 단순히 봤을 때 우선 여기에
이 자리를 두면은 이 자리 43과 이 자리 43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당장 VCT가 있죠. 흑이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런 자리를 막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자리를 막고 나면은 우변으로 가는 것이 너무나도 자유스러워지기 때문에 우변과 연결성을 최대한 끊어놓기 위해 이 자리를 착수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입한 선수는 이제 우변과 상변의 연결기를 확보하여서 흑승을 내겠다는 플랜을 짜게 되고, 그래야 해서 이 자리를 두게 됩니다. 또한 이 수는 단순히 이쪽의 돌반을 챙기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왼쪽에 있는 4까지 연결하는 수이죠. 왜냐하면 당장 무시했다고 봤을 때 이 자리를 두면은 이 자리가 4-3이 되고 이 자리가 4-3이 되는 양수가 되어서 당장 이 4까지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막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펼쳐 나가는 것이, 이것은 단순히 예습니다. 너무 간단해지고 너무 쉬워지기 때문에 여기서 백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그래야 해서 백은 여기서 고심 끝에 이 자리를 수비하게 됩니다. 우선 당장 이 현재 백이 둔 자리에 4가 놓여짐으로써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 4를 막겠다라는 일념으로 이 자리에 둔 거죠. 여기에서 매입한 선수는 3을 치고 3을 칩니다. 또한 여기서 위로 막으면은 하변에 흑승이 있으니 밑으로 막았을 때 2, 3을 칩니다. 2, 3을 보고 프로그램은 흑이 조금 좋긴 하지만 이거 아무래도 백이 할만해졌다라고 하지만 다시 이수를 착수해주는 순간 흑이 이겼다고 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왜 백이 좋은 수냐 라고 하면은 당장 위로 빠질 수가 없죠. 왜냐면 밑에 VCF 4연타 승수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수를 두면은 당장 여기가 흑의 4-3이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상변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기에 4연타 승수가 방금 도왔던 이 돌로 인해서 막혀있는 것이 보이죠. 그래야 해서 이 수를 두는 순간 흑이 사실상 이겼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백 선수는 어쩔 수 없이 이 자리를 이제 착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매입한 선수가 이 3을 치게 됩니다. 이 3을 치는 순간 이제 바로 끝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수에 4가 있고 4-3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백이 아직까지 기권을 치지 않았고 버텼던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4를 쳐두고 이 자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여전히 이거 4가 있고 4-3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아주 교묘하게 이 자리가 4-3이 아니죠. 왜냐면 막았을 때 여기로 가더라도 여기로 막으면 6목 때문에 수가 안 나고 여기로 가더라도 여기로 막으면 6목 때문에 수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매입한 선수는 정확한 승맥을 찾아서 흑승을 내려가게 되죠. 자, 이제 그 수가 바로 어디였냐? 2-3입니다. 2-3을 일단 당장 가운데로 막으면 4가 있고 3이 있고 4-3이 바로 이 자리가 4-3이기 때문에 가운데로 막을 수는 없죠. 왼쪽으로 막아야 하는데 이때 2-4를 치면서 상변에 4연타 승수가 생기게 되어서 2-4를 보고 나서 이제 백이 기권을 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승부처라고 할 곳이 사실 없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선 매입한 선수의 해성을 까는 전략과 이 수를 사용하는 전략 덕분에 사실상 이긴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네요. 물론 완벽한 흑승 맥을 전부 찾아간 매입한 선수의 실력이 없었다면 가능하지 않았겠죠. 당장 이런 초반 진행에서 물론 연구되었던 수일 수도 있지만 그가 사용했던 시간 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연구되었던 수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조금 더 크게 들고 있네요, 전. 네, 그래서 여기까지 TWC 1라운드 기보 해설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TWC 8라운드에 있는 각 명국들과 이제 안지 대회에 있는 각 명국들을 오늘부터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